자, 오늘은, 법이, 우리가, 정전, 수행편, 병든 사유와 그 치료법, 이걸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병든 사유와 치료법에서 제가 볼 때는 병들었다는 것, 사회가, 그리고 그걸 치료한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이게 현대 용어로 보면은 사회과학, 사회철학,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예,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소태산 대종사의 어떤 교법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 원불교 안에서 강과 좀, 좀 강조가 좀 덜 됐다 하는 지점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해볼까 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병든 사이하고 지도자는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병이 드는 것도 지도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치료할 때도 지도자의 문제죠. 사회 국가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 다만 지도자상은 시대에 따라 바뀌죠. 옛날에는 나를 따르라라는 어떤 그 지도자 하면은 그 있잖아요. 내가 나를 따라와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지도형이 하나가 있어요. 견인형이라고 할까요? 견인해 간다. 그 다음에 선도해 간다. 지도의 의미에 선도도 들어가 있죠. 그거 분명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도인은 동행, 함께 하자. 함께. 내가 거기에도 솔선수범이 포함이 돼 있지만 그 솔선수범이라는 말에는 앞에 가고 따라가고 그런 의미가 없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한다. 더불어 함께한다. 이게 동행이죠. 동행형 지도자. 그리고 그거 동행형 지도자보다 더 요구되는 것은 서포트. 그러니까 지원.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인 양 활동할 수 있도록 받침이 되고 이게 지원. 그러한 지도자. 이 대충 지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어, 그 선도, 나를 따르라 라는 지도자, 그다음에 동행형 지도자, 지원, 서포트, 지원형 지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세 지도 유형은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 다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지금 이 시대는 동행 동행형 지도자 더 나가서는 특히 지원, 서포트, 받침, 받쳐주는 지도자를 엄청 필요로 하죠. 받쳐준다는 것은, 니네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렇게 지시하고, 니네 잘하냐?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어려우면,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미리 선도형도 되고, 동행형도 되고, 그런 걸 다 필요할 때 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각자가 내가 주인공 같이 여기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뭐 이런 지도자를 요구하는데 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냐면 병든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지도자가 역할을 못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지도자가 역할을 못하면 그 사회, 그 집단, 그 조직이 병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가 건전하고 대행사님 말씀대로 평화롭고 병이
완쾌되고, 병이 완쾌가 1번이죠. 병이 완쾌돼서 건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회, 그런 조직, 그런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고 지도자가 역할이 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지점이 좀 약화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할 때. 그래서 대개 보면은 어떤 논의를 하면은 우리 각자가 다 책임이 있다. 대개 모두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내 책임이다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이걸 해결해 가야 한다. 그 말이 맞죠.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그게 맞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거기에 책임이 부여된 지도인들이 역할을 못한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그 문제는 각자가 스스로의 노력, 뭡니까? 책임감이 없어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 병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중추적 책임을 그 부여된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사회라는 것은 그 조직의 집단들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직과 집단에 부여된 지도자에게 부여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잘 못하면 촉구하고, 묻고, 또 그걸 잘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사회는 병든다. 그 집단은 병든다. 그리고 지도자가 그러한 책임을 다했을 때 그 성과에 평가를 해줘야지 책임을 다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전부 다 지도자가 그 집단의 성과를 받아버려. 그냥 경력같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이 조심스럽지만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대종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병든 이게 나오잖아요. 불구자, 폐인, 그 다음에 죽는 사람, 이걸 예를 들어갖고, 이렇듯이, 불완전한 사회, 부패한 사회, 또 파멸한 사회,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가 그 사회가 병든지를 몰랐을 때 이렇게 된다. 명확히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으로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도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원불교라는 교단도 과연 이 입장에 봤을 때 지도인은 어느 정도 우리로 말하면 병이 들었나 또는 건전한가 건강한가 뭐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 말을 잘못하면 또 이제 막 사람들 뭐 그러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모두가 지도인이지 따로 지도인이 있냐? 그 말도 맞아. 우리 모두는 각자 다 내가 지도자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 그 모든 집단이 어떤 모임이 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지도자의 책임이 부여되는 일군의 그,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죠. 지도자가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잘하도록 협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펴보고 잘 안 되면은 분명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잘하도록 자극을 주고 의견을 내고 글을 그려야 됩니다.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지도인 이꼬르 스승으로 또는 우리 개념으로는 선진님이라는 말이 붙어요. 한편으로는 스승이고 선진이지만 그러나 지도인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건 비판받아야 된다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렇지 않으면 어, 지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다. 그냥 스승님 뜻을 잘 받들어서 애매해요. 고민해야 돼. 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병으로 보면 봅시다. 병. 지도인의 역할이니까 병으로 보면 면역력이 지도인은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면역력이 없는 자리는 바로 대종사님이 깨치신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사람이 지도인으로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일원상의 이 경지를 자기화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 그걸 어떤 그 각각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이 일원상의 이 진리가 항상 딱 이렇게 우리 교단에 분명히 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된다. 자, 이 사회의 병을 대종사님께서 여기 지금 병든사회와 그 치료법에서 쫙 자세히 밝혀놨지만 법설에도 등장해요. 대종경 교육품 34, 35장에 쭉 등장하죠. 그 영산정사에서 지금 아마 이게 영산원으로 지금 영산에 가면 영산원 있죠. 그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여간 그곳에서도 이 논의를 하죠.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게 항상 이 말씀하실 때 보면 물질 문명에 대한 얘기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문명이 물질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 문명의 기반 위에서 그 병맥이 생기는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대종사님께서 이 인생의요도 사은사요로 이렇게 사은사요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신을 개벽하는 처방전이다. 이런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죠. 이게 요 내용을 볼 때 이 구체적으로 이 쭉 보는데 대종사님께서 물질 문명 여기 보면 우리는 한가 그 외관적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 도취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이 물질 문명의 속에서 어떻게 정신 문명을 향상시키냐 할 때 이 정신 문명이 대종사님께서 사은사유로 밝혀주시고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다 읽기가 그러니까 이게 현대 문명의 병맥 타진 이 법설인데 이게 지금 대종경 교육품 34, 35장에 현재 정선돼서 실려 있는데 처음에 대종사님 법설의 그 내용이
그 적힌 것은 이렇게 더 훨씬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보면 첫 번째 돈의병. 이게 현대 문명을 자본주의를 전제하신 법설입니다. 이 돈의병이란 게 단순히 돈병만 말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망의병, 이쪽 나오죠? 의례의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심 없는 병,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갖고 허영의 생활을 안분의 생활로, 원망의 생활을 감사 생활로, 감사의 생활로, 의례의 생활을 자력의 생활로, 배울 줄 모르는 생활을 배울 줄 아는 생활로, 가르칠 줄 모르는 생활을 가르칠 줄 아는 생활로, 개인주의 사상을 공도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되냐? 명랑, 평화, 건실, 원만한 새 사회를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라 이거죠. 이게 지금 교단품 앞에가 34, 대종경 교의품 34, 대종경 교의품 35장 있으니까 한번 이걸 이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설이 나오기 전에 이게 지금 몇 년도 법설이죠? 이게 쭉 보면 이게 1937년 7월호에 실린 법설이에요, 이게. 근데 그 이전에 대종사님께서 법설로 하실 때는 1936년 10월에도 이와 유사한 법설이 있는데 이때는 좀 더 약간 느낌이 좀 다르게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 이 사은사효를 잘 실행하면 법강학마위 이 자격이 이제 된다 이거죠. 이게 법강학마위도 사은사효 사은보훈하고 사유 실천하는 걸로 된다. 이걸 하면 그 위에 오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첫째, 무력에 끌려 돈의 항복을 말라. 이게 물질문명에 기반한 정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 전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력에 끌려 돈에 항복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이제 원망 생활하던 것을 감사 생활로 바꿀 것이다. 남에게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이다. 배우는 데 힘을 쓸 것이다. 후진자에게 나의 아는 대로 가르치기를 힘쓰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가 오직 나만 유하라 내 뜻만 받들라고 하나니 제구는 결코 그런 좁은 마음 편벽된 생활을 갖지 말고 오직 내가 남을 유하며 남의 뜻을 받기에 노력하는 공심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대입심서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제구는 극락 생활을 하고자 하거든 매일 아래와 같이 반성하고 단련해라 해서 우리 현재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죠. 오늘은 모든 삶을 적응할 때 물질의 정신을 뺏겠는가 아니 뺏겠는가 원망 생활을 하였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의례 생활을 하였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배우는 데 노력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가르치는 데 노력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남의 뜻을 받아주었는가 못 받아주었는가 저 사람을 생각하고 유하여 주었는가 못하여 주었는가 만사를 작용할 때 일심 아르마리와 실행 공부를 얼마나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지금 수행품 1장에 나와 있는 말과 그 언어적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자,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내용을 전부 다 근데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 법서는 반드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읽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을 만든 이유도 대종사님 당대 법서를 좀 읽어보라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말이 옛날 말이고 또 참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인연이 돼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각자가 그런 노력을 해라고 했지만 지도인은 이 각자가 이런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사은사회를 모르는 게 병들었다는 소리예요. 예. 지도인이 바로, 음,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사은사회를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냐. 그리고 이 사회도, 이 세상도 사은사회를 실천할 수 있는 국가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흥사님 법을 갖다가 잘 쓸 때 이 국가도 병들지 않고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데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교무들도 지도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 부여된 거 아닙니까? 정부 출신이라는 게. 이런 지점에 우리가 실력 발휘를 해야 된다. 교단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교무 개별적으로 다 나눠갖고 각자 알아서 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힘이 막 이렇게 이게 뭡니까? 나눠지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어떤 힘들을 모아서 이 사회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사회에도 제시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게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력, 지도인, 지도자, 이런 말. 여기 지도자가 등장하죠, 여기는. 근데 대종사님의 최초 법어에는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서 지도인이 또 나오죠. 지도인. 이건 연동돼. 지도자의 역할을 이 병든사회와 치료법에서 지도자라는 그 주체를 빼버리고, 모두가 실천해야 돼. 이렇게만 이 말씀이 받아들이면은 오독되기 쉽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사은사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정말 지도자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무들은, 정무 출신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다고 정무 출신 개개인한테 다 미루면 안 된다. 또 그 안에서도 교단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또 대교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단의 역량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 루트도 있어야 된다. 사회에도 제시하고. 왜냐하면 에너지를 n분의 1로 분산할 게 아니라 어떤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작은 집단은 에너지를 모아서 하는 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그게 지도자 역할이에요. 제가 세련되게 말은 못했지만 의도는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지도인의 역할을 병든사회와 치료법에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